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과학기술학회 회장으로 있는 신승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K함정, 우리 대한민국 군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가보시면 퇴역한 군함을 전시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군함이 우리나라 해군 최초의 국내 건조 전투함인 울산함입니다. 울산함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 전시하고 있는 함정하고는 다르게 울산함 건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건조 사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전시하고 있어서 최초 국산 전투함 사업에 참가했던 분들의 남다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정 이름이 울산함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의 국산 전투함은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호위함입니다. 울산함은 1980년 4월에 진수해서 2014년 12월에 퇴역할 때까지 34년간을 해양 방위와 국위 선양의 주력 전투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울산함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해군은 초계함, 구축함, 대형 상륙함, 군수지원함, 고속정 등 해군이 필요한 모든 수상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게 됩니다. 잠수함은 209급 손원일함을 독일에서 건조해서 도입하였고, 두 번째 잠수함부터는 지속적으로 국내 건조를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214급 잠수함에 이어 국내 자체 설계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총함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해군이 사용하다가 퇴역한 군함을 재생 정비하여 운용하던 대한민국 해군이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소에서 해군에 필요한 군함들을 건조하게 되면서 해군의 전투력은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최근 조사된 세계 각 국가별 해군력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해군력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40년 넘게 발전해온 함정 건조 기술과 각종 무기체계 발전을 토대로 국민의 응원과 해군의 의지가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은 크게 전투함정하고 전투지원함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직접 적과 조우하여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전투함정은 수상함과 또 잠수함으로 분류가 되고, 전투지원함정은 그 함정의 목적에 따라 군수지원함, 구조함, 해양정보함, 상륙지원함 등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전투함도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상륙함, 기뢰탐색함, 기뢰부설함, 고속 상륙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임무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구축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뢰로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데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대함, 대잠, 방공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력 전투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구축함은 세 가지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00톤급 DDH-1 광개토 대항급, 그리고 4,400톤급 DDH-2 충무공 이순신급,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DDG 세종대왕급과 8,200톤급 정조대왕급이 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으로서 6,000톤급이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위함은 함대 호위를 위한 전투함이며 구축함보다 규모가 작고 초계함보다는 큰 함정입니다. 우리나라 해군 호위함은 2,300톤급인 인천급 호위함부터 2,800톤급 대구급, 3,600톤급 충남급 등으로 분류되고,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충남함은 올해 연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호위함은 동해, 서해, 남해를 지키는 해역함대의 주력 전투함입니다. 호위함은 국산화 비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국내 기술로 최신화되어 전투력은 구축함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잠수함 분류는 추진 방식에 따라서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 중이고 장보고급,
선원 1급, 도산 안창호급 세 종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설계된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많은 장비가 국산화되어 장착되어 국산화율 80%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산화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잠수함의 크기가 커진 만큼 무장 또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한민국 함정의 수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K방산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해외 수출로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미 1975년에 인도네시아에 고속정 4척을 수출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산에 있던 코리안 타코마 조선소에서 고속정을 건조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고 코리아 타코마는 1981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상륙함 6척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중소형 함정 수출 외에 최초의 대형 함정을 수출한 것은 1987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만재 배수량 12,300톤의 뉴질랜드 해군 군수지원함 엔데버함입니다. 뉴질랜드는 30년 후인 2016년 HD 현대중공업의 엔데버함을 대체하는 23,000톤급 군수지원함인 아오테아로함을 재발주함으로써 국산 함정의 우수성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잠수함 수출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에서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도 2016년부터 시작하여 2차례의 재발주, 연속 수주로 10척의 함정 건조 계약을 하였고 2020년 호위함인 호세리잘함을 인도하는 등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K함정 수출의 사례입니다. 향후 10년간 세계적으로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함정은 약 1,100척, 113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정 해외 수출은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사업 분야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함정 MRO 산업입니다. MRO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항공기 MRO 산업은 법적으로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박 MRO에 비교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 MRO는 정비, 수리, 분해 조립을 의미하고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 성능 향상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 유지 보수 또는 함정 정비 관련 활동에도 MRO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선박이나 함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과 함정의 안정성, 신뢰성,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정 MRO는 함정을 최고의 가동 상태로 만들어 즉각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 하는 모든 지원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화된 함정의 보유 척수가 적은 국가에서는 MRO를 통해 함정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전력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 해군에 있어서 함정 MRO는 함정 전투력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함정 근무 기피 현상 등에 따른 승조원 감소가 예상되고 함정 무기 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복잡성 증가는 승조원이 직접 수행하는 장비 관리 유지 역량을 미쳐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함정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해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MRO 능력에 위탁해야만 될 것입니다. 함정 MRO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군복 입은 함정 근무 승조원은 전투 임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전투력 유지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곧 싸워서 이기는 군인 본연의 임무에도 부합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함정 MRO 시장의 미래, 특히
미국 해군 MRO 예산 규모에 대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모도 인텔리전스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함정 MRO 시장은 2024년 약 78조 원에서 2029년에는 약 85조 원까지 성장하고 미국 함정 MRO는 2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리서치는 2022년 약 76조 원에서 2031년까지 약 9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함정 MRO 시장은 성장하고 확대되는 미래 산업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한국 해군뿐만 아니라 세계 MRO 시장의 확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 법과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조선 산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였지만 인건비 상승과 전문 인력 이탈, 공급망 쇠퇴 등 한국, 중국, 일본의 조선업 약진은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점유율은 중국이 46.59%, 한국이 29.24%, 일본이 17.25%이고 미국은 0.13%로 매우 낮습니다. 미국 해군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주요 함정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콜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12개월에서 16개월이 지연되었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4번과 5번 블록도 각각 36개월, 24개월씩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잠수함의 약 40%가 수리 중이거나 유지보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중국이 세계 1위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빠르게 증강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력 대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미국 해군의 MRO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미군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맺었고, 향후 5년간 미국 해상수송사령부의 지원함과 미 해군 전투함에 대한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MRO 사업 대상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더욱 확실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스 구축함과 KDDX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락히드 마틴이 개발한 함대 방공 목적의 전투체계인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구축함입니다. 어떠한 창도 막아내는 신의 방패 이지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호주, 스페인, 노르웨이 등 6개 국가만이 운영 중입니다. 최초의 이지스함은 항공모함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1983년에 미국 해군은 세계 최초 이지스 순양함 타이콘데라가함을 건조하였고, 1991년부터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취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은 다기능 위상 배열 스파이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 회전식 레이더가 아니라 함정 선체 격벽 평면에 부착되어서 4개 방위에 90도씩 컴퓨터 통제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에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였고 1000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하여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고 전력화 예정인 이지스 구축함 배치2 정조대왕함급에는 SM6 유도탄이 탑재될 예정으로 탄도탄 탐지와 추적에 이어 요격까지 가능하게 되어 해상 기반의 삼축 체제로서 대북 억지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DDX는 세종대왕함급보다는 작고 DDH2보다는 크게 설계되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즉 KDDX 기본 설계를 추진하였고, HD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 사업을 종료하여 잠정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KDDX의 전투체계는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의 성능에 버금가는 국내에 개발된 전투체계인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주요 장비와 무장이 국산으로 탑재되어 K방산의 집약체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전투함 중 처음으로 전기로만 기동하는 전전기 추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국산화율은 85%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KDDX는 세종대왕함급과 정조대왕함급 구축함 등과 함께 기동함대를 형성하여 작전 임무에 투입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해군 전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함정 건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해군이 계획한 전력화 일정에 늦지 않게 KDX 건조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BN